1970년대 전북 무열리는 안개가 자주 끼는 마을이었어요. 산과 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30가구 남짓이 모여 살았지요. 마을 어기 정만수의 집은 기와 지붕에 사랑채까지 딸린 큰 집이었어요. 9살 은영은 그 집의 막내딸이었어요. 위로 오빠 정호가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았지요. 은영의 하루는 늘 아버지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어요. 정호야, 일어나거라. 아들은 일찍 일어나 기상을 키워야 한다. 아버지는 오빠만 깨웠지요. 딸들은 저절로 일어나 부엌일을 거들어야 했어요. 은영이 물을 길러 나가면 사랑채에서 아버지와 오빠의 대화가 들렸어요. 정호야, 이번 시험은 어떻게 됐느냐? 반에서 3등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역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놈이야. 16살 정호는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학교를 다니는 유일한 집안 아들이었지요. 오후가 되면 오빠는 친구들과 마루에 앉아 떠들었어요. 은영아, 구멍가게 가서 사이다 3병 사와. 정우가 돈을 던지듯 건넸어요. 은영은 풀바구니를 내려놓고 뛰어갔지요. 돌아와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밥상은 2개가 차려졌어요. 사랑채에는 아버지와 오빠가, 안채에는 어머니와 은영, 할머니가 앉았지요. 은영의 밥그릇에는 보리가 많이 섞인 밥이 담겼어요. 사랑채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정호야, 고기 많이 먹어라. 공부하는 놈은 영양 섭취를 잘해야 한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은영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았지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일로 인한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은영의 방은 안채 끝자락 작은 골방이었지요.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작았어요. 밤이 되면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더웠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땀에 젖은 몸을 뒤척이던 은영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지요. 술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오빠, 은영아, 조용히 해.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평소와 달랐지요. 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날 밤 은영은 처음으로 공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후로 은영의 방문은 더 이상 안전한 경계가 아니었지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은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지만 문은 다시 열렸고 또 열렸지요. 어느 날 밤 은영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할 수 없었지요. 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 오빠가 무서워요.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자, 은영아.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은영은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마당 한 구석에 핀 봉숭아 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빨간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지요. 은영은 그 꽃잎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떨어져 버린 것만 같았지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지요.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은영은 이제 14살이 되었지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안일을 거들며 지냈어요. 아버지는 말했지요. 여자애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집안일이나 배워라.
은영의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지요. 밥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요. 은영의 치마가 점점 끼기 시작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왔지요. 여름이 다가왔어요. 은영은 헐렁한 옷을 입었지요. 마당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요. 정만순의 딸아이 요즘 본 적 있어? 글쎄, 밤마다 그 집 불이 꺼지지 않는다던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마당에서 고함을 쳤지요. 은영이를 당장 데리고 나와! 어머니가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떨렸지요. 2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은영을 노려보았지요. 이 계집애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동네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누구 짓이냐? 대답해!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어요. 따귀가 날아왔지요. 은영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가 멍멍했지요. 사랑채에서 정우가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19이 된 오빠는 이제 어른처럼 보였어요. 정호야, 너 이 일 아느냐? 무슨 일이요? 이 애가 배가 불렀어. 누가 그 꼴을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는 거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은영은 오빠를 바라보았지요. 오빠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갑고 텅 빈 눈이었지요. 오빠,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우는 돌아서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한다 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오빠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지요. 집안의 기둥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은영을 씻겼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떠다가 몸을 닦아주었지요. 어머니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내내 울었지요. 미안하다. 은영아, 어미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과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이 집에서는 힘이 없었지요. 며칠 후 은영은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지요.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작은 생명이 그곳에 있었지요. 그날 밤 은영은 우물가로 갔어요. 달이 떠 있지 않은 어두운 밤이었지요. 우물을 들여다보았어요. 까만 물이 보였지요. 이대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은영은 우물 난간에 손을 올렸어요. 한 발을 들어 올렸지요. 그때 뱃속에서 또다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은영은 멈췄지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은영이 중얼거렸어요. 발을 내렸지요. 우물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마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어요. 새벽마다 안개는 집들을 감쌌고 해가 뜰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지요. 은영은 안개 속을 걸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안개는 언젠가 거쳐요.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지지요. 은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길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며칠 후 학교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새로 부임한 교사가 은영에게 학교에 한번 들르라는 내용이었지요.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은영을 보았어요. 가보거라.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혹시라도 이 사람은 다를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학교는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나왔어요. 은영은 헐렁한 저고리를 입고 배를 가리며 걸었지요.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교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보였어요. 26쯤 되어 보였지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은영이구나. 들어와. 윤정자 선생이 의자를 내밀었어요. 은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선생님이 차를 따라 주었어요. 따뜻한 거 마셔. 날씨가 쌀쌀하지? 선생님의 시선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랐지요. 비난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집이 힘듭니다.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그래. 오빠가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선생님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은영은 얼굴을 묶고 울었지요. 선생님은 은영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영이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지요. 밤마다 일어났던 일들, 어머니의 침묵, 오빠의 냉담함,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윤정자 선생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은영의 이야기가 끝나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은영아, 세상은 지금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넓단다. 이 마을이 전부가 아니야. 이 집이 전부가 아니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은영은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너는 살아야 해. 그게 죄가 아니야. 그날 이후로 은영은 선생님을 몇 번 더 만났어요. 선생님은 서울의 쉼터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은영은 망설였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은 너무 멀었지요. 무섭습니다. 선생님, 그래.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무섭지 않니?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 있으면 은영은 죽을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은영은 어머니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귀를 기울였지요. 안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대화가 들렸어요. 애 낳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님. 멀리 보내야지. 친척 집에라도. 하지만 창피해서 이 동네에 어떻게 살아. 빨리 치워야 해. 은영은 뒷걸음질 쳤어요. 치운다는 말, 자신을 치워버리겠다는 뜻이었지요. 짐처럼, 쓰레기처럼. 그날 밤 은영은 결심했어요. 스스로 떠나야 한다고. 누군가 자신을 치우기 전에 스스로 나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윤정자 선생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은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지요. 결정했구나. 네, 선생님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안에는 기차표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들고 서울역에 가. 여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누가 마중 나올 거야. 선생님, 은영아, 살아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은영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선생님이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무섭지? 네, 그래도 가야 해. 안 그러면 넌 여기서 죽어. 며칠이 지났어요. 은영은 떠날 준비를 했지요.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만들어준 버선 한 켤레. 그게 전부였지요. 떠나기 전날 밤 은영은 어머니를 보았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밤을 까고 있었지요. 어머니, 왜? 저 떠나려고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밤 한 알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어딜? 서울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가거라. 미안하다, 은영아.
어미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은영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이 작고 가벼웠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첫눈이 내렸어요.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소리 없이 쌓였어요. 은영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가져갈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지요. 내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떠날 거예요. 은영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살자. 어떻게든. 새벽 기차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은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으로 마을이 사라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떠나는 길이었지요. 해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보였지요. 이내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은영은 그 풍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요. 은영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은영은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지요. 여보세요. 저 윤정자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아, 은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기다려요. 30분 안에 갈게요. 30분쯤 지나서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지요. 은영 씨, 나는 박미숙이에요. 쉼터에서 일해요. 가요. 쉼터는 작은 주택가에 있었어요. 2층 건물이었지요. 미숙이 은영을 2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지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은영은 침대에 앉았지요. 방 안이 고요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며칠이 지났어요. 은영은 쉼터 생활에 익숙해졌지요. 어느 날 미숙이 물었어요. 은영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음식 만드는 건 어때요? 은영 씨 김치 담그는 거 봤는데 솜씨 좋던데요. 미숙의 말이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졌어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은영의 배도 더 불러왔지요.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미숙이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요. 아이는 새벽에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였지요. 작지만 건강했어요. 은영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작은 얼굴, 꼭 감은 눈,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도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이 아이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이름 지었어요? 준호요. 김준호. 김은 어머니의 성이었지요. 은영은 정씨 성을 버렸어요. 그럼 어머니 이름은요? 정수진입니다. 은영이는 이제 없었지요. 정수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봄이 왔어요. 수진은 공장 기숙사 방을 얻었지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퇴근 후에는 준호를 돌보았어요. 밤에는 김치를 담갔지요.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웃에게 나눠주었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지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조금씩 팔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가 걷기 시작했지요. 말을 배웠어요. 가끔 아이의 눈빛이 오빠를 닮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요. 하지만 수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다르게 키울 거야. 사람은 누구나 소중해. 남자도, 여자도. 수지는 계속 일했어요. 반찬 주문이 늘어났지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간판에는 수진 반찬이라고 썼지요. 어느 날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은 참 강한 분이에요. 수지는 웃었어요. 강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야 했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수진의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어요. 결혼도 했지요. 이제 수진에게는 손주가 둘 있었어요. 수진은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주말이면 준호네 가족이 찾아왔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손녀 지우가 수진의 무릎에 앉아 물었지요. 할머니, 기저귀 뭐예요? 수진이 지우를 내려다보았어요. 맑은 눈동자였지요. 기적. 왜 갑자기? 학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래요.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기적은 말이야. 무서워도 한 발 내딛는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거란다.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준호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어요. 수진에게 찻잔을 건넸지요.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수진은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지요. 준호는 언제나 좋은 아들이었어요. 수진이 가르친 대로 자랐지요.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이를 돕는 아이로. 가끔 준호가 물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외가에 대해. 수진은 늘 같은 대답을 했지요.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밤 준호네 가족이 돌아가고 수진은 혼자 남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지요. 수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지요. 윤정자 선생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선생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은영아. 아니, 수진아. 넌 잘 살았어. 정말 자랑스럽. 그때 내가 용기를 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기억해. 넌 강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수진은 편지를 접었어요. 선생님이 보고 싶었지요. 며칠 후 수진은 편지 한 통을 썼어요. 무열리로 보내는 편지였지요. 어머니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어요. 어머니, 저 은영입니다. 아니, 이제는 수진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합니다. 어머니께 원망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희생자였다는 것을. 그 시대, 그 집안에서 어머니도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셨다는 것을. 저는 잘 살았습니다. 아들을 키웠고 이제 손주도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부디 편안하세요. 딸 수진 올림. 편지를 붙이고 수진은 홀가분했어요.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요. 그해 겨울, 준호네 가족이 다시 찾아왔어요. 지우가 그림을 그려왔지요. 할머니와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나 기적 알았어요. 힘들어도 포기 안 하는 거요. 수진은 지우를 안았어요. 아이의 몸이 따뜻했지요. 창밖에는 또 눈이 내렸어요. 수진은 그 눈을 바라보았지요. 오래전 무열리를 떠나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차갑고 두려웠던 그날. 하지만 지금 이 눈은 달랐어요. 아름답고 평화로웠지요. 수진은 속삭였어요. 그 겨울에 안개를 뚫고 나왔던 그 아이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구나.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손주 지우가 기적에 대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기적은 무서워도 한 발 내딛는 것이라고.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그랬다. 매일이 기적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모두가 기적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상처는 아물었고 아픔은 흐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감사뿐이다. 수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 눈은 멈췄지요.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지요. 수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지요. 꿈속에서 어린 은영이를 만났어요. 9살 은영이가 물었지요. 우리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응. 우리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린 은영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지요. 수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지요. 또 다른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